아내는 비록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지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무례하게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여러 차례 시댁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지만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기 싫어 참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내의 친정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고, 저는 아내에게 딸과 함께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먼저 가고, 본인은 집에서 아버지께 식사를 챙겨드리며 뒷정리를 하고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화난 목소리로 내 아내가 방금 나를 때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너무 버릇없고 자신을 욕하고 밀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이미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다소 화난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께 손찌검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심지어 10번이나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난 이유는 아버지가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도 아버지는 계속 배탈이 나서 여러 번 화장실에 다녀오셨는데 매번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몇 차례 아버지께 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때리고 밀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몹시 화가 나서 아내에게 그게 할 행동이야? 그분이 네 시아버지란 걸 모르니? 아버지가 불편하게 행동하잖아. 제2의 제아에 불편하게 행동하신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분을 터뜨리며 매일 아버님이 화장실을 어지럽혀서 청소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당신은 내가 겪는 불편함을 이해 못하잖아 라고 대꾸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이렇게 힘들다면 당장 나가서 따로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와 아이가 그리웠지만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나는 사람과 계속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내는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지난 1년 동안 단지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돌봐왔고 진심으로 그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없는 밤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효도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부부의 사랑이 얽힌 이 복잡한 문제에서 남편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화장실에서 마주친 후 끔찍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크게 비난하면서도 혹시 사연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되었고 이제 9달 된 딸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따로 나가 사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큰 2층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외동아들이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60대 후반이셨고 딸인 누나도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해 자주 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서는 저희 부부와 부모님만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여건이 충분했지만 저는 부모님을 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상하시고 자식을 진심으로 아껴주셨습니다. 아내도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편하게 생각하며 지내왔고 저희 부모님 역시 아내를 딸처럼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계시며 외로움에 점점 폐쇄적인 성격이 되었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기억력이 점차 약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한 성격이셨지만 이제는 때때로 깜빡깜빡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매우 걱정이 되었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 후 기억력 문제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버지의 엉뚱한 행동은 여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내는 시아버지를 잘 돌보려 애썼지만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조차 아버지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으니 아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더 컸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식사 후 남은 닭뼈를 쓰레기통에 버린 아내 몰래 다시 주워와 냄비에 넣고 국을 끓이려 하셨고 사용한 간장을 몇 번이나 더 쓰기 위해 보관해 두곤 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옷이나 못 쓰는 물건까지 다 버리기 아깝다며 사용하려 하셨죠. 이런 행동 때문에 아내는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 물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아내가 불편해하며 저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물을 아껴야 한다라며 웃어넘기셨죠. 아내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점점 지쳐갔고 별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으면 더 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를 혼자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